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전에 장기 요양기간 예산 작성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을 도와드렸는데 예상 편성 방법은 알겠으나 이렇게 이제 장기요양 기간 지정 심사를 앞두고 창업 목적으로 예산을 작성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주변에서 뭐 3-4번까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류가 돼서 왜 보류가 됐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또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 번에 통과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통과하는 방법으로 예산 작성 3가지 방법을 제가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 예산 작성 때 좀 실수하고 놓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지정심사를 위한 예산과 실무 운영을 위한 예산은 현재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정심사 통과를 위한 예산 작성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시니어 멘토에서 지금 예산 샘플도 저희가 제공도 해드리고, 그 외로 나는 샘플만으로도 안 된다, 그냥 대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 의뢰를 받아서 이제 예산 대행까지도 해서 지금 7, 8, 9월 거를 이제 합격도 후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시고, 지금 7, 8, 9 현황을 좀 봐드리면 의뢰자는 이렇게 되는데 다 모두 합격을 잘 해주시고 계시고, 뭐 깐깐해서 어떡해요 막 걱정하시던 분들도 그래도 다행히도 허가를 다 잘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후기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차근차근 따라 해보십사 해서 한번 해당 내용을 좀 보여드렸어요. 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짤 때 어떤 틀로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짜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재무회계 규칙을 보시면 되세요. 자, 재무회계 규칙은 해당 지금 지정심사 기준표 내용의 일부예요. 자, 보면 지정심사 기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묻고 있죠. 그러면 이거 하나, 사업 계획에 따라 하나,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 2가지를 우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위반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은 별표 9, 별표 10의 세출 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을 하고, 그리고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일부를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라. 즉 선생님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인건비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건비 비율은 다 알고 계시죠? 방문요양은 뭐 86.6%, 뭐 주야간은 뭐 48% 이런 식으로 그 고시 기준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내가 지금 지켜야 되는 게 2가지라는 거예요. 위반 사항이. 세입 예산 과목, 세출 예산 과목 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나는 또 인건비 비율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별표 9, 별표 10이 뭐지?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입 예산 과목, 세출 예산 과목이 나눠져 있어요.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이게 별표 9, 별표 10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세입 예산은 이 자료를 반영을 하라는 거고, 세출 예산을 짤 때는 이 예산을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위반 사항이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딱 2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기준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시고, 이따 제가 3번째 뭐 페이지 정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따 뒷페이지에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지정심사 한 번에 통과하는 3가지 방법 제가 간추려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방법 1은 정확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방법 3번째는 사업의, 그러니까 서류 간의 일치성을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3가지를 제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확한 기준이에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뭐 항상 의뢰를 하시거나 뭐 저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제가 한번 담당자와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보통 답변들이신데, 자, 보면 다들 내용이 다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자체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자체의 기준이 왜 다 다르냐면 지금 우리는 지정심사 기준표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와 일치성을 본다라고만 되어 있지 몇 명으로 짜세요? 어떻게 짜세요? 이렇게 세부 기준이 다 공통이 아니에요. 그럼 즉 지자체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지자체의 기준을 어떤 게 있냐? 예상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는 보통 수급자 인원으로 따지죠. 예시로 방문 요양은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15인으로 모집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1대1 매칭으로 기본으로 본다면 수급자 15인이 맞아요. 평균적으로 보통 그렇게 짜시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10인으로 짜라. 어떤 지자체에서는 5인으로 짜라. 다 말이 달라요. 그리고 주간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정원이 40분이에요. 그럼 40명 기준으로 짜라. 어떤 데는 이제 시작했으니 예상 인원으로 10인 정도만 짜라. 이렇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상인력 배치 가능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방문료야 수급자 15인 기준으로 배치를 했을 때 우리 가산사회복지사가 있죠. 가산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실제 채용을 안 하신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산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가산사회복지사를 넣지 않았을 때 지정심사위원회 질문이 15인 수급자가 있다면 사회복지사는 의무 배치인데 왜 없나요? 누락되셨네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회복지사 채용 안 하셨는데 왜 넣으셨어요? 라는 이 반응이 너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 담당자님께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방문 요양 15인으로 짜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주무관님 가산사회복지사를 제가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인력으로 예산에 넣어도 괜찮은 건가요를 확인을 하고 넣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저는 14인으로 짤까요? 이런 식으로 의논을 먼저 해서 지자체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간보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원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가상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건 주무관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정인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인원보다 조금 더 추가되는 인원이 있거나 했을 때는 가상인력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되나요를 한 번 더 체크를 두 가지 사업 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몇 개월 예산으로 짤 거냐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카톡 내용을 보면 예상 개월수 3개월이다. 어떤 주무관님 몇 개월 예산 작성만 안 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어떤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인원 5명이고 5인으로 예산 짜고 그리고 수급자 15명, 직원 5명이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오픈일 기준인지 아니면 12개월 예산 기준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세요. 12개월 1년 예산으로 할 건지 오픈 기준 예산인지 이것도 지자체 기준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예산을 작성을 하시던 의뢰를 하시던 하실 때 이 기준이 정확히 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이해예요. 자, 사업의 이해는 뭐냐면, 물론 실무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픈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이 사업을 대충 겉핥기식으로 알고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이런 노인장교양보험에 국가 보조를 받고 등급 어르신들 모시는 사업이구나 정도만 알고 들어가게 되시면 예산을 짜든 사업계획서를 하든 운영규정을 하든 이해가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필수 사업 내용은 좀 파악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심사 기준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장교양 급여 기준 있죠. 심사 뭐 지급 기준 그 공단에서 올려주는 고시 법령을 좀 숙지를 해보셔야 되시고 또 실제 내가 운영에 필요한 필수는 무엇일까를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되시고 또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수가 아니면 이용 시간 그리고 이용 제한 내용
그리고 내가 운영을 하면서 이 수가를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되세요. 자, 여기 지정심사 기준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정심사 기준표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하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이런 내용은 알아요. 아,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구나. 그거는 이제 또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이걸 보면서 아, 사업계획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근데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라는 게 있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해야 되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정심사 기준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아, 4대 보험 중에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도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네. 그리고 뭐 공개 모집으로 채용 절차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추가 배치라는 게 있네. 그럼 가산 인력이라는 내용을 내가 또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한번 쭉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급여 기준 고시법령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예시로 제가 방문 요약은 방문 요약 차량 이용하는 경우, 아니면 가정 내 이제 목욕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아, 방문 목욕 그냥 목욕시켜 드리는 거네가 아니라 방문 목욕 급여 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 비용을 포함이 되었구나. 아, 어르신들 목욕시켜 드릴 때 비용은 이 안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 수급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내용을 지금 장기 요양 급여 기준 이 고시법령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예산을 짜실 때 방문 목욕 예산에는 이러한 물품 구입하는 거를 반영을 하면 또 사업 계획과 일치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이걸 구입을 왜 기관에서 하시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걸 숙지를 하셨다면 답변을 하시기가 쉽겠죠. 나는 고시법령에 의해서 수급자에게 요구하셔는 안 되고 구입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 우리 기관에서 이거는 부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실무자만이 알 수 있는 것도 지금 실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보고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그래서 실제 운영에 이제 필요한 필수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산 산출 근거 이해. 제가 아까 첫 번째 좀 초기 설명을 드릴 때 예산 편성 방법 설명을 드리면서 수가 1등급 어르신 수가 얼마, 몇 회 이런 식으로 그 산출 내역을 넣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산출 내역이 내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짰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시 법령의 수가와 뭐 가산사회복지사의 가산 점수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앞치마 비용, 뭐 내가 지금 차량 주유비로 얼마를 할 거며, 뭐 운영위원 회의비는 얼마로 할 거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세요, 선생님들. 항상 선생님들께서 예산을 짤 때, 아, 내가 이거 5만 원 하려 했는데 그냥 3만 원으로 바꿀까? 이런 거를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와 우리가 지금 예산에 일치성을 보셔야 되고 반영이 됐는지를 보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산출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결과적인 금액은 아무도 관심이 없으세요. 지정심사에서 왜 앞치마 3만 원 잡으셨습니까? 왜 홍보자료 5만 원이세요? 전단지 더 안 하세요? 이런 거 질문 안 하세요. 말 그대로 이런 이제 재무회계 법령 기준으로 잘 짰는지, 그리고 고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보는 거지. 대신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금액하면 이 금액은 항목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탈락을 시키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이거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중대하게 걸고 넘어가다가 보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서류의 일치성에 이게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서류의 일치성인데 한번 볼게요. 자, 운영 규정 및 사업 계획서와 예산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제가 언급을 드리고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계획 내용을 예산에 반영했는지,
그리고 운영 규정 및 사업 계획을 또 한번 검토도 해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집중하지 말자예요. 내가 이 돈을 얼마를 짰는지, 뭐 전기세가 얼마인지 그분들이 다 조사할 거 아니에요. 대략만 내가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하는 기관이라면 그 금액이 정확히 잡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업무용 차량 운행을 할 거라면 업무용 차량 운행에 대한 차량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일치성 항목 간의 항목을 봐야 되는 거지, 금액에 집중하시면서 시간을 소모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예시로 제가 한번 볼게요. 사업계획서에 직원 보상을 제가 분기 1회 하겠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분기 1회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교육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외부 교육이 있다라고 하면 외부 교육을 할 때 내가 복지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면 당연히 예산에 직원의 교육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부 교육을 내가 지원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되냐 한번 보면 이런 식이에요. 아, 내가 지금 외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리고 우수 직원 포상에 대한 거 이렇게 분기 1회로 했으니까 분기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나는 생일도 있어. 만약 난 여기 생일도 있다. 여기 보시면 생일자 포상도 있잖아요. 모범 직원도 있고. 그럼 생일은 내가 또 여기에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엑셀로 예산을 짜신 다음에 사업계획서 안에 이 금액을 이런 식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와의 일치성을 계속 검토를 하시는 거지, 이 금액들은 사소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준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시니어 멘토에서는 샘플 제공도 해드리고 대행도 해드리는데, 샘플 같은 경우는 방문 요양 예산 샘플만 제공을 해드려요. 주야간 보호는 당연히 주야간 보호 예산 샘플이 따로 있습니다. 주야간도 있으신데 무슨 이야기냐면, 방문 목욕, 방문 요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샘플 왜 두 가지 다 안 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 예시 샘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엑셀 자동 수식만 걸려있는 빈 칸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냥 편의를 위해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준 금액을 다 잡아놨어요. 그럼 선생님은 그걸 보시고 내 기관에 맞춰서, 아까 지자체 기준에 맞춰서 개월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센터 상황에 맞춰서 다 수정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방문 목욕과 수가를 적용하셔서 새롭게 짜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난 방문 목욕도 예시를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그때는 추가 별도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꼭 구입 전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 예산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우측에 제가 코멘트로 이거는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려요. 주야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샘플로 한번 내가 저렴하게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의 주시면 되시고, 대행은 제가 아까 카톡 내용으로 주고받는 것처럼 지자체 요청 내용, 그리고 기관에서 지금 어떻게 고정 금액이 편성이 되는지,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사전 협의 후에 제가 대행을 해드립니다. 대행은 1차까지는 수정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추가금이 발생되세요. 그리고 예산을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한글 문서로 예산 설명서, 왜 이건 이렇게 짰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서를 같이 첨부해 드립니다. 그럼 이걸로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지정심사를 받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예산 작성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시니어 멘토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100% 지금 잘 통과는 하시고 계시지만 우선은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변에서 많이 떨어지고 지정심사평이 점점 높아지니까. 근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우선은 한번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서류를 접수를 해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촬영을 원하시는 거, 아니면 포스팅을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저에게 뭐 코멘트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 후에 또 영상은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